이른이 넘은 삶에 대해 누군가 솔직하게 이야기해 준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 이런 변화들을 미리 알지 못한 채 맞이한다면 당황과 혼란이 커질 수 있습니다. 왜 아무도 내게 이런 얘기를 해주지 않았을까? 하고 스스로 되묻게 되지요. 70세를 지나면 생일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 이상의 변화가 조용히 다가옵니다. 단순히 머리카락이 휘어지고 걸음이 느려지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구도 쉽게 꺼내지 않는, 그러나 누구나 마주하게 되는 깊은 차원의 변화들입니다. 이 시기는 지혜가 무르익는 동시에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시기입니다. 오랜 친구들과의 만남이 줄어들고 몸은 예전만큼 쉽게 따라주지 않습니다. 경제적 여유가 서서히 줄어들면서 원치 않는 절약과 선택의 포기가 일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문득 함께 있어도 혼자인 듯한 고독이 찾아오지요. 많은 온라인 포럼에서 이루어진 수많은 대화들을 통해 모든 세대가 비슷한 고민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도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계시다면 결코 혼자가 아니십니다. 지금부터 이러한 도전 과제들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보고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바로 그 부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른 이후 반드시 마주하게 되는 10가지 삶의 도전과 그에 대한 지혜로운 적응.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결코 두렵게 하거나 우울하게 만들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이 진실들을 미리 알고 준비한다면 더 이상 그에 휘둘리지 않고 오히려 당당히 마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른 이후의 삶에 어떤 진짜 어려움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지혜롭게 맞이할 수 있을지 저와 함께 천천히 걸어가 보시지요. 1. 노년의 가장 큰 어려움은 지출을 줄이는 일입니다. 젊을 때는 크게 생각하지 않았던 소비들이 있었지요. 사고 싶으면 사고, 먹고 싶으면 먹고, 필요하면 해결하면 되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이후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수입은 줄고 다시 늘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버는 일보다 아끼는 일이 더 어려운 숙제가 됩니다.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마트에 가면 예전에는 그냥 담았던 과일을 지금은 가격표를 몇 번이나 살펴보게 되지요. 손주에게 주고 싶은 선물도 미루고 여행도 가고 싶지만 이번엔 참아야겠다 하면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이런 작은 포기들이 쌓이면 단순히 돈을 아낀다는 느낌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선택을 잃어버린 것 같은 답답함이 찾아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몸이 아픈 것보다 지갑이 가벼워지는 게 더 두렵다. 사실 맞는 말이지요. 돈을 아끼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자유의 일부가 줄어드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마음의 무게가 더 무겁게 내려앉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노년에 돈을 아끼는 일은 단순히 절약이 아니라 삶을 새롭게 바라보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꼭 필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분별하게 되고 아주 작은 것에도 더 깊은 감사함을 느끼게 됩니다. 따뜻한 국 한 그릇, 손주의 웃음소리, 이웃과 나누는 짧은 인사. 이런 것들은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진짜 풍요이지요. 예전처럼 마음껏 소비하지는 못하지만 대신 더 진실하게, 더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오히려 지혜와 평안이 찾아옵니다. 우리 함께 조금은 아껴 쓰더라도 더 깊이 감사하며 살아가 봅시다. 2. 시간과 유한함에 대한 현실을 마주하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깊이 와닿는 변화 중 하나는 시간의 흐름이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입니다. 젊었을 때는 시간이 무한하다고 느껴집니다. 이루고 싶은 꿈과 계획이 끝없이 펼쳐져 있는 듯 보이지요. 하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시간에 대한 인식은 달라집니다. 하루하루, 한 달, 1년이 훌쩍 지나가 버리고 인생이 유한하다는 사실이 점점 더 뚜렷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엇이든 늦기 전에 이루어야 한다는 조급함을 느끼며 때로는 인생을 다시 돌아보는
중년의 위기를 겪기도 합니다. 후회와 희망이 뒤섞인 그 시기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의 선택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한 예로 어느 50대 후반의 남성분이 포럼에 올린 글이 인상 깊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세계 여행을 꿈꿨지만 일과 가정, 경제적인 부담 등으로 항상 미뤄야만 했다고 합니다. 이제 자녀들이 모두 성인이 되고 은퇴를 앞두게 된 지금에서야 그는 드디어 여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시간이 빠르게 지나간다고 해도 자신의 열정을 향한 도전을 시작하기에 결코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3. 신체적, 정신적 쇠퇴에 대처하는 방법. 노화의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신체적인 부분일 것입니다. 예전만큼 몸이 말을 듣지 않고 작은 부상에도 회복이 더뎌지며 체력도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60대 후반의 사용자가 과거에 마라톤을 즐기던 러너였으나 이제는 잠깐 뛰기만 해도 숨이 차고 힘들어진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그분은 오랫동안 즐겨왔던 취미를 더 이상 이어가기 어려운 현실에 대해 안타까움을 토로하셨습니다. 또한 기억력이 떨어지거나 사고 속도가 느려지는 등 정신적인 변화도 많은 이들이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심지어는 치매와 같은 질병에 대한 걱정도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옵니다. 이와 관련된 많은 이야기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감정은 자립성의 상실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예전처럼 자유롭고 즐겁게 삶을 영위할 수 없게 되는 것에 대한 불안함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시각을 조금만 달리하면 우리는 여전히 삶을 즐기며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예전만큼 무리하지 않고도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수영이나 요가와 같은 활동들을 통해 새로운 즐거움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잃은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몸과 마음에 맞는 방식으로 새로운 기쁨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4. 외로움과 고립감.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인간관계의 폭이 좁아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랜 친구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거나 관계가 변화하고 때로는 이유 없이 멀어지기도 합니다. 특히 혼자 지내시는 분들, 자녀들이 모두 독립하여 집을 떠난 분들에게 외로움은 큰 도전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한 온라인 포럼에서는 60, 70대 분들이 외로움에 대해 진솔하게 나눈 이야기들이 인상 깊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평생을 함께 해온 동반자의 부재와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고백하셨습니다. 특히 팬데믹 기간 동안 이러한 고립감은 더욱 심해졌고 외부 세계와의 연결이 끊긴 듯한 느낌을 받았다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외로움은 무거운 감정이지만 우리 스스로 적극적으로 연결을 시도함으로써 조금씩 그 짐을 덜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지역 커뮤니티 모임에 참여하고 자원봉사 활동을 시작했으며 오랜만에 예전 친구들과 다시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지만 이런 작은 시도들이 다시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을 되찾게 해주었습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 하지 마시고 손을 내밀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5. 후회와 이루지 못한 꿈. 인생을 되돌아보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선택하지 않았던 길이나 놓쳐버린 기회들, 그리고 아직도 마음속에 남아있는 꿈들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러한 생각들은 때때로 후회로 이어지고 시간을 허비한 건 아닐까 하는 안타까움을 느끼게 합니다. 70대의 한 남성은 평생 피아노를 배우고 싶었지만 늘 바쁜 일상 속에서 미뤄두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매일 시간을 정해 조금씩 피아노를 배우며 비록 젊었을 때보다 어렵더라도 그 꿈을 다시 붙잡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후회는 때로 아픈 감정이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아직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동기부여이기도 합니다. 처음 상상했던 방식은 아닐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과거에 미처 시도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야 천천히 시작해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과거가 반드시 우리의 미래를 규정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6.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존재감을 지키는 일. 현대 사회는 눈 깜짝할 사이에 변화합니다. 기술은 계속 진보하고 사회적 기준과 문화도 끊임없이 달라집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많은 중장년층 이상 세대가 세상에 뒤처지고 있는 듯한 감정을 경험하곤 합니다. 한 50대 여성은 포럼에 글을 올리며 자신의 10대 자녀들과의 대화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녀들은 SNS, 온라인 게임, 디지털 소통 방식에 익숙하지만 자신은 그 세계를 이해하기 어려워 점점 소외감을 느끼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세상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느낌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거리를 느끼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중요한 것은 호기심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저 역시 요즘은 새로운 기술을 배우려 노력하고 젊은 세대에게 질문을 던지며 대화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단순히 흐름을 쫓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세상과의 연결고리를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관심을 가지는 한 세상도 우리를 잊지 않을 것입니다. 7. 노년의 삶 속에서 새로운 삶의 목적을 찾는 여정. 직장 생활이 마무리되고 자녀들이 자라 독립한 이후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어려움 중 하나는 삶의 목적을 다시 찾는 일입니다. 한때 우리를 정의하던 역할들, 부모, 직장인, 보호자, 이제는 중심에서 멀어지게 되면서 앞으로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 라는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60대의 한 여성분이 은퇴 후 자신의 삶의 목적을 어떻게 다시 찾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한 글이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좋아했지만 시간이 없어 미뤄두었던 미술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자신만의 정체성과 삶의 보람을 다시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노년의 삶에서 의미를 찾는다는 것은 잊고 지냈던 열정을 다시 발견하거나 새로운 관심사를 탐색하는 일입니다. 저 역시 젊은 세대에게 조언을 해주거나 제가 소중히 여기는 사회적 가치에 시간을 기부하면서 삶의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는 생산성과 성취보다도 사랑과 지혜를 나누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가치를 만들어가는 일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8. 변화하는 정체성에 적응하기. 우리를 정의해주던 여러 역할들, 전문가, 부모, 보호자 은퇴나 자녀의 독립 등을 계기로 점차 사라지거나 약해지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며 이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정체성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지곤 합니다.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아온 60대의 한 여성은 은퇴 후 깊은 상실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직장이 자신의 정체성이었기에 퇴직한 이후에는 매일 아침 어떤 목표도 없이 하루를 시작하는 일이 힘들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저 역시 은퇴 후 유사한 감정을 겪었습니다. 처음에는 공허함과 목적 없는 시간이 낯설었지만 시간이 흐르며 그 불확실한 시기가 자신을 재발견할 수 있는 기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기를 쓰며 마음을 정리하고 가드닝이나 그림 그리기 같은 예전 취미들을 다시 시작해 보았습니다. 오랜 친구들과도 다시 연락을 주고받으며 새로운 일상의 리듬을 만들어 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직함이나 사회적 지위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살아온 시간과 경험,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우리 자신을 말해줍니다. 9. 성인 자녀와 손주를 돌보는 삶의 새로운 역할. 부모의 역할은 자녀가 성인이 되면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전히 자녀를 지원하거나 경우에 따라 손주들의 주 양육자가 되어 다시 돌봄의 역할을 맡게 됩니다. 한 60대 후반의 남성분은 딸과 함께 살며 손주를 돌보는 경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손주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큰 기쁨이지만
생각보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매우 힘들다는 사실도 솔직하게 나누셨습니다. 은퇴 후 기저귀를 갈고 아이 뒤를 쫓아다니게 될 줄은 상상도 못하셨다고 합니다. 저도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최근 제 딸이 이혼을 하면서 어린 손주들을 돌봐야 했고, 다시금 바쁜 육아의 현장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손주들과 가까이 지내며 그들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은 크나큰 축복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한 균형도 필요하다는 걸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계를 세우는 법, 쉬어야 할 땐 아니요라고 말하는 용기, 그리고 나 자신만의 시간을 확보하는 지혜를 배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균형 잡힌 태도는 저에게 사랑과 인내,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돌봄의 중요성을 다시 일깨워 주었습니다. 10. 변화하는 인간관계를 받아들이는 법.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인간관계도 함께 변화합니다. 한때 끈끈하다고 느꼈던 우정이 점차 희미해지기도 하고, 가족 간의 역동성도 변하며, 오랜 시간 함께 해온 연인과의 관계도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를 외롭게 만들고, 예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연결감에 의문을 품게 만들기도 합니다. 한 50대 여성은 자신이 겪은 우정의 변화를 솔직하게 나누었습니다. 오랜 친구들이 다른 도시로 이사하거나, 삶의 변화로 자연스럽게 멀어지거나,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난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주변 사람들과의 연결이 줄어들면서 깊은 외로움을 느끼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저 역시 제 삶 속에서 관계의 변화들을 지켜봐 왔습니다. 예전에는 늘 곁에 있던 친구들이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며 점차 멀어졌고, 연락을 이어가는 것조차 쉽지 않은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이런 변화가 아프게 느껴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자연스러운 삶의 흐름임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사라져가는 인연을 애도하기보다는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소중히 여기고, 새로운 인연을 맺는 데 마음을 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역의 독서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나이와 관심사를 공유하는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관계란 시간이 지나며 사라지기도 하지만, 그만큼 다시 자라고 더 아름답게 변화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이 경험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맺은 말, 인생의 새로운 장장을 여는 당신께, 나이 들어간다는 것은 결코 단순히 쇠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전환, 깊은 성찰,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면의 성장을 의미합니다. 물론 우리는 많은 것을 잃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이들과의 이별, 건강의 변화, 익숙했던 삶의 방식에서의 이탈 등.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기쁨과 성취, 그리고 깊은 지혜를 얻게 됩니다. 이 시기는 우리가 걸어온 삶을 되돌아보고 그 안에 담긴 의미를 되새기며 앞으로 남은 시간들을 더욱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는 지금껏 배워온 것들을 다음 세대에 전해줄 수 있고, 자신의 내면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얻게 되었습니다. 나이 든다는 것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직 쓰이지 않은 새로운 장의 시작입니다. 그 장장에는 여전히 가능성과 경험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이 복잡하고도 아름다운 노년의 여정을 걸어가고 계신다면 꼭 기억해 주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길을 먼저 걸어간 이들이 있고, 지금 함께 걷고 있는 이들도 있으며, 언제든 당신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따뜻한 공동체가 있습니다. 당신의 경험과 생각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 주세요. 그렇게 서로를 지지하고 마음을 나누며 우리는 노년의 시기를 더 깊은 힘과 지혜의 원천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아하게, 단단하게,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이 시기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들은 우리 앞에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체로 충분히 아름답습니다.